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등포 키즈앤패밀리치과 박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치과 의사들이 영유아 구강검진 하기 전에 받는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그 온라인 교육이 상당히 유용해서 제가 그 온라인 교육에다가 코멘트를 붙여서 영상을 제작하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실제로 구강검진을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검진을 하기에 앞서서 영유아 검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호자에 의해서 문진 항목이 빠진 부분 없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유아의 구강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8개월 아이는 부모와 분리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부모와 마주 앉은 자세로 검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이들이 처음에 치과에 오면 무서워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 편안한 환경과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워서 검사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앉아서 검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구강검진을 받으러 왔군요. 영유아가 구강검진을 받는 시기가 있나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건강검진표에 보면 영유아 검진의 경우에 18개월 아기와 42개월, 54개월 유아가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영유아 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네,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확인 후에 영유아부터 문진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네, 영유아 검진 중 구강 검진은 총 3회이고 첫 검진은 유치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하는 18개월에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간격을 보시면 18개월, 42개월, 54개월로 간격이 긴 편이어서 아이들은 퉁치라고 부르는 치아 우측등이 금방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 중간중간에 일반 검진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참고하기를 보면 영유아 검진 기관으로 지정이 되려면 이러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강검진 기관은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구강 검진, 문진. 네, 먼저 구강검진을 하기 전에 문진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항목에 체크하는 형태이죠. 문진표는 일종의 설문인데요. 아이의 상태를 미리 알아서 진찰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체크한 문항을 살펴보면서 문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체적인 판정 분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럼요. 판정은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 필요. 이렇게 4단계로 나뉩니다. 맞아요. 주의는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를 말하며 치료 필요는 우식 치아가 있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아이들의 경우 금방 충치, 치아 우측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 판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판정을 받았다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니시는 치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의 문진 항목을 다 체크했군요. 자, 그럼 문진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18, 42, 54개월 아이의 문진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죠. 이 문항은 18, 42, 54개월 아이 모두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 아니요로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강 조직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진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함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치과 병의원에 간 적이 없으면 보호자에게 주기적 검진 및 유지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 구강 보건 교육은 구강 위생, 불소 이용입니다. 치과 병력과 구강 건강 인식도 관련 문항에서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치아가 아프다고 한 적이 있는지, 세 번째 질문은 아이에게 충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하여 보호자에게는 소아의 경우 치아 우식증에 이환되기 쉬우며 이미 통증을 느꼈다는 것은 치아 우식증에 이환되어 상당한 심도로 진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기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내원을 강력히 권유해 주시고 구강병 치료에 대한 사후 관리 권고를 해 주세요. 네, 문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표시하신 대로 치과 선생님께서 확인하시고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라도 지속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우유병을 떼었는지에 대한 물음이군요. 18개월에는 아이들이 우유병을 떼었어야 합니다. 보통 18개월 이후에도 우유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아 우식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네, 참고를 클릭하셔서 상담 내용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필요구강 보건 교육은 설탕 섭취입니다. 네, 우유병을 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모유 수유나 우유병을 떼는 시기가 늦을 경우에 충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아직 떼지 못했을지라도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저희는 이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점진적으로 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기를 보면 18개월에는 아이들이 우유병을 이제 떼었어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이거를 한 번에 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이제 우유병 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고 처음에는 우유를 먹다가 그거를 이제 보리차로 바꾸고 그걸 생수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우유병을 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하루에 과자, 사탕, 케이크 등 달거나 치아에 끈끈하게 달라붙는 간식을 얼마나 먹는지 묻는 문항이네요. 네, 과자, 사탕, 케이크.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네요. 그렇지만 이러한 간식들은 치아 우식증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또한 우식 진행에 있어서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의 양보다 섭취 횟수와 입에 물고 있는 시간이 우식증 위험도가 높습니다. 네, 맞아요. 설탕이 들어있는 껌, 떡처럼 끈적거리는 음식, 쿠키 등이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치아 우식원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필요 구강 보건 교육은 설탕 섭취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치아에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식품들의 섭취 횟수도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잘 씹지 않고 입에 물고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충치 발생 위험이 올라갑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잘 씹을 수 있도록 잘 씹는 행동도 옆에서 보여주시고 잘했을 때 칭찬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좋습니다. 이번 문항은 평소 하루에 탄산 및 청량음료 등을 얼마나 마시는지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네, 청량음료를 자주 마시는 경우도 입안에서 빨리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치아 우식증 발현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시판 주스류가 청량음료보다 치아 부식도에 영향을 더 미치고 당분 100ml당 5에서 14g 함유일 때는 충치, 비만 유발 가능성이 커요. 네, 그리고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보다 적정 산도가 높은 과일 주스를 섭취하였을 때 치아가 더 많이 부식됩니다. 필요 구강 보건 교육은 설탕 섭취입니다. 네, 치아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지만 산성에는 약합니다. 산성이 강한 음료인 주스나 탄산음료 등은 아이들 치아 건강에 좋지는 않으므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설탕이 든 우유하고 주스를 비교했을 때 주스가 그 pH를 낮추어서 산성도를 증가시켜서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7번 문항은 아이 자신의 치아를 닦는 방법을 치과 병의원 또는 보건소로부터 직접 배운 적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수유 후에 치아가 나올 잇몸 부위 그리고 구개를 거즈나 부드러운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어야 함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 2세에서 5세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실시하며 6세에서 7세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합니다. 아이들은 칫솔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칫솔을 움직이는 손동작이 서툴기 때문에 팽마법이나 폰스법으로 교육해주세요. 참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필요 구강 보건 교육은 구강 위생입니다. 네, 여기서 구개는 입천장을 의미하고요. 치아가 나올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 부위를 꺼지 등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그 치아가 잘 나오는데 문제가 안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런 예방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칫솔질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치아의 바깥쪽, 안쪽 씹는 면 등 칫솔질이 안 되는 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닦아주시고 참고하기를 보면 바깥쪽을 닦아주실 때는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칫솔질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으므로 관련 동화책을 읽어주시거나 부모님께서 옆에서 웃으면서 칫솔질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따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습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세계적인 순서를 잡아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칫솔질이 안 되는 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셔서 닦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 문항은 아이의 치아를 보호자가 규칙적으로 닦아주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네, 유아들의 치아는 보호자가 손에 거즈를 감고 식염수 등에 적신 후 닦아줍니다. 적어도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올바른 이닦기 습관을 가지게 될 때까지는 보호가 닦아줘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습관을 위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스스로는 먼저 닦게 하나, 닦은 이후에 보호자의 검사가 필요해요. 필요 보건 구강 교육은 구강 위생입니다. 예, 유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꺼즈 등을 이용해서 치아를 닦아주시다가 앞니 때는 이 꺼즈를 사용하셔도 괜찮으신데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칫솔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칫솔질을 잘한다고 생각하셔도 저녁에 자기질 양치 칫솔질만큼은 부모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 문항은 칫솔질 횟수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네, 유아들의 치아는 최소 하루에 2회 이상, 2분 이상 닦는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또는 간식을 섭취 후 자기 전에 반드시 칫솔질을 하길 권고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짜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가 끝나고 칫솔질을 하는 것이 쉬워요. 필요 보건 구강 교육은 구강 위생입니다. 네. 침이 충치 예방에 많은 역할을 해주는데 잘 때는 침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충치 발생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전에 규칙적인 칫솔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습관이 잘 형성되려면 거의 같은 시간에 예외 없이 칫솔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기 전 양치질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치약의 사용 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신생아의 경우 수유 후에는 치아가 나올 잇몸 부위 그리고 구개를 거즈나 부드러운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2세 이상부터는 불소 함유 세치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네, 다만 만 6세 이하의 불소 반점치 위험성에 따라서 불소 농도를 500에서 900ppm 정도로 조절할 수 있어요. 필요 보건 구강 교육은 구강 위생입니다. 네, 자기 전 칫솔질이 중요하므로 잘 때는 무불소 치약보다는 불소 함유 치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치약의 양은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 작은 콩알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소는 50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되고 검증되었으나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은 치과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데요.
2세 이상부터는 불소 함유 세치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불소 이용법은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네, 비불소 세치제 사용 시 쉽게 치아 우식증에 이완될 수 있어요. 참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불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필요 보건 구강 교육은 불소 이용입니다. 네, 참고하기를 보면 불소는 우식병소의 재강화를 촉진시킨다고 해서 충치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구강 검진, 구강 검사. 그럼 이제부터 검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의젓하게 앉아있네요. 그럼 치아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표시 방법으로는 우식 치아, 우식 의심 치아, 수복 치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체크된 부분은 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실 것입니다. 네, 아이들 치아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5개씩 총 20개의 치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51번은 오른쪽 위의 앞니를, 첫 번째 앞니를 의미하게 되고, 이 75번은 왼쪽 아래 맨 뒤 어금니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식 치아란 연화 치질이 있고 명확한 치질의 파괴가 인정되는 경우, 임시 충전물이나 2차 우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연구치에서는 치아 착색, 변색, 연화 치질이 탐지되지 않는 범랑질에 국한된 치아는 건전 치아로 판정하지만 유전치에서는 예외적으로 연화 치질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식으로 인한 치관 손상이 있으면 우식 치아로 판정합니다. 지금 보시는 치아는 상악 유전치들이 상당히 심하게 우식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우스를 클릭하여 검사지 표시를 확인해 봅시다. 네, 유치에서는 우식치아의 기준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인보다는 충치가 훨씬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인전면 우식 의심 치아란 외견상으로 치질 파괴 양상은 보이지 않으나 우식으로 의심되는 부위로 정밀 검사를 위해 추가로 방사선 사진 촬영 등이 요구되는 치아입니다. 네, 인전면은 이렇게 치아의 옆면을 의미하고요. 양치질을 해도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는 음식물이 껴있으면 인전면에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실 사용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실을 사용하여 아이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껴있지 않도록 이 치아와 치아 사이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복 치아 상태입니다. 수복 치아의 판정 기준은 영구 충전물로 충전되어 있으며 2차 우식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 치아입니다. 계속해서 홈 메우기의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치면 열구 전색이 되어 있는 치아와 치면 열구 전색제의 일부가 탈락된 치아, 재료가 치면 열구 전색제이면 넓게 부착되어 있어도 치면 열구 전색제로 판정합니다. 네, 구치부 어금니에는 자연스러운 홈이 있어서 이 홈을 따라서 이렇게 충치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홈을 메워주는 것을 실란트라고 합니다. 제 채널에 실란트 소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식 발생 위험 치아의 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맹출되어 있는 치아 중 치아 우식 발생 위험도가 높아 치아 홈 메우기 등이 필요한 치아가 있는 경우, 홈 메우기로 표시된 치아 중 재전색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치질의 파괴가 관찰되지 않으나 열구 주위에 확연한 백목양의 초기 우식병소가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네, 우식 발생 위험 치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백묵약이라는 것은 이제 마치 흰색 분필처럼 보인다는 뜻이고요. 치아가 이렇게 희끗한 부분들이 있으면 치아가 약한 부분일 수 있어서 우식 발생 위험이 올라갑니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치아에 홈이 깊은 아이들도
충치 발생 위험이 올라가므로 실란트 등 예방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위 검사 소견과 구강 위생 검사의 판정 기준입니다. 기타 부위 검사 소견란에는 목표 질환 이외에 아이들의 구강 검사 결과에 의하여 관찰해야 할 사항을 기술합니다. 그러면 구강 위생 검사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네. 유관 검사로 치면 세균막이 부착된 범위에 따라 우수, 보통, 개선 요망으로 판정합니다. 네, 이런 손가락 빨기나 입술 깨물기 등은 치아의 맞물림에 저희는 이것을 교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치아의 맞물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습관 교정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손가락 빠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손가락 빨지 마 이렇게 꾸중하듯이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 행동을 안 했을 때 칭찬해 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습관 교정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칫솔질이 잘 되지 않아서 끈적끈적한 치면 세균막이 형성되어 있으면 충치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이 그만큼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구강 검진 종합 판정. 영유아 구강 검진은 구강 검사 결과와 문진의 응답을 토대로 종합 판정 및 조치 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영유아 구강 검진 결과 통보서는 문진표 평가, 구강 검사 결과, 종합 판정 및 조치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치 사항란에 필요 구강 보건 교육, 사후 관리 권고, 추가 조치 사항으로 구분지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조치 사항에는 치아 상태에 표시하지 않은 치료 필요, 예방 필요 등과 가정 내의 지도 사항 필요 여부를 표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네, 영유아 구강 검진을 마치고 나면 영유아 구강 검진 결과 통보서라는 걸 드리게 되는데요. 결과 통보서를 보면 종합 판정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주의로 잘 판정한다는 말씀 드렸었고, 조치 사항으로서는 필요한 구강 보건 교육은 이제 혈당 섭취가 많을 경우, 아까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주스, 그다음에 그런 것들, 탄산음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강위생, 양치질, 칫솔질 교육, 그리고 불소가 필요한 경우에 불소, 사후관리 권고에는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추가 조치 사항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 칫솔질 중요, 그다음에 치실 중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을 좀 기재하여 결과 통보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합 판정 기준은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 필요의 4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각 판정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종합 판정의 각 판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판정 기준을 클릭해 보세요. 네, 정상 A는 정상 A는 문진 평가 결과 치과 병력, 구강 건강 인식도 문제, 구강 건강 습관 문제 등의 이상 소견이 없고 치료가 필요한 우식 치아, 수복 치아, 인전면 우식 의심 소견을 보이는 치아, 우식 발생 위험 치아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정상 A는 건강한 상태인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금방 충치가 생기기도 하므로 정상이라고 안심하는 것보다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낫습니다. 정상 B는 문진 평가 결과 각 항목에 1개 이상의 이상 소견을 보여서 구강 보건 교육이나 사후 관리 권고에 전문가 구강 위생 관리나 특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강 검사 결과 유치우식 경험 지수가 제시된 수치보다 낮고 현재 치료가 필요한 우식 치아는 없으나 불소도포 등의 예방이 필요하고 현재 맹출 중인 치아가 있는 경우 말합니다. 네, 정상 B 역시 건강한 편인데 추가 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의는 4가지 경우입니다. 인전면 우식 의심 치아가 있으면 주의로 표시하고 사후 관리 권고에
정밀 구강 검진을 표시합니다. 우식 발생 위험 치해가 있으면 주의로 표시하고 사후 관리 권고에 특수 예방 조치를 권고하며 문진 결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구강 보건 교육 표시를 합니다. 전체 치아의 3분의 1 이상에서 치면 세균막이 관찰되는 경우 치면 세균막 보통으로 표시하고 종합 판정에는 주의로 표시하며 치면 세균막 관리 정도를 평가하여 구강 보건 교육이나 사후 관리 권고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위 검사 소견에 구강 악습관을 포함하는 자발적 개선 여지가 있는 교합 이상을 판정한 경우에도 종합 판정에 주의로 표시합니다. 네, 주의는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성인보다 충치가 생기기 쉬우므로 정상이라 할지라도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주의로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 주의 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필요는 현재 명확한 우식 치아가 있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사후 관리 권고에 구강병 치료를 표시합니다. 네, 치료 필요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문진 항목 표시의 결과와 구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구강 건강 상담과 구강 보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검진 결과를 가능하면 즉시 전산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 주세요. 그럼 오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을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이라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